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마오쩌둥 이래 가장 강력한 중국의 독재자가 된 시진핑 인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3월 10일 한국의 국회 격인 중국 전국인민대표 대회에서는 제3차 전체회의를 열어 국가 주석직을 선출했습니다. 결과는 모두가 예상한 대로 시진핑의 승리였죠. 이날 투표에 참가한 2952명은 만장일치로 시진핑을 국가 주석으로 재선출했고, 시진핑은 중국 건국 이래 처음으로 국가 주석직을 3연임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 총서기와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같은 핵심 직위까지 가져가며 적어도 2028년까지 중국을 이끌게 되었죠. 14억의 인구 중 단 한 명, 사실상 현대사회의 황제가 된 것인데, 시진핑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루트를 통해 큰 중국을 손안에 쥐게 되었을까요?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시진핑은 1953년 6월 15일생으로 현재 만 70세입니다. 키는 180cm, 몸무게는 100kg이 넘는 거구이죠. 진핑이란 이름은 핑과 가깝다는 뜻인데, 여기서 핑은 베이징의 옛 이름 베이핑의 핑에서 따온 글자입니다. 즉 진핑이란 베이징에서 가깝다라는 뜻이죠. 왜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요? 큰 이유는 없고 정말 시진핑이 베이징 인근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싱겁네요. 어린 시절에 시진핑은 베이징에서 공부한 한마디로 금수저였습니다. 시진핑의 아버지가 바로 국공대전 때 마오쩌둥과 함께했던 8대 공산당 혁명 원로 중 한 명인 시중신이었거든요. 시진핑 이야기에서 시중신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시중신은 엄청난 영향을 끼친 인물입니다. 시중신은 1928년 공산당에 입당하여 인민해방군을 이끌었고, 이때 공훈을 인정받아 국무원 부총리를 지낸 인물입니다. 1936년에 결혼하여 1남 2녀를 낳았지만 7년 뒤 이혼했고, 이듬해 두 번째 아내 치신과 재혼하여 사남매를 뒀죠. 시진핑은 사남매 중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국무원 부총리는 하나의 정책을 직접 진두지휘하거나 기획을 할 정도로 높은 자리입니다. 지금도 뇌물이 판치는 중국인데 당시에는 더했죠. 덕분에 시진핑의 유년기는 매우 유복했습니다. 시진핑은 중국 공산당 고위 간부의 자제와 친인척들로 구성된 태자당 출신으로 베이징 시내 저택에 살면서 당의 고위 간부 자제들만 다니던 베이징 8일 학교에 다녔죠. 학교는 초호화였습니다. 학교 내에 목욕탕과 수영장, 아이스크림 판매점, 동물원이 있을 정도였죠. 마오쩌둥의 대약진 운동으로 4천만 명 이상의 중국인이 사망하던 시절, 시진핑의 집에는 경비원과 요리사, 가정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진핑의 금수저 생활은 생각보다 길지 않았죠. 1962년 시진핑이 만 9살이 되던 해 가을, 아버지 시중신이 반동분자로 찍혀 부총리에서 해임되고 9계급이나 자천되어 시골로 쫓겨났거든요. 류즈단 사건 때문이었죠. 류즈단이라는 인물의 일대기를 그린 장편 소설이 출간되었는데, 이 소설에 등장한 한 인물이 가오강이라는 실존 인물을 연상시켜 문제가 됐습니다. 가오강은 마오쩌둥에 의해 반동분자라는 누명을 쓰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인물이었죠. 소설 작가는 출판 전에 가오강과 친밀한 관계였던 시중신에게 사전 검토를 부탁했는데, 시중신은 이 부탁을 받아들였다가 반당문학의 출판을 도왔다며 억울하게 숙청당하게 된 것입니다. 시진핑은 부총리의 아들에서 하루아침에 반동분자의 아들이 되었죠. 저택은 몰수당했고, 시진핑은 어머니를 따라 베이징 외곽의 운막집으로 내쫓기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고위 간부 자제들을 위해 설립된 베이징 제1의 명문 중학교 101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일종의 정관 예우 같은 느낌입니다. 하지만 1966년 5월 문화 대혁명이 시작되면서 고난이 시작되죠. 시진핑은 102 중학교에서 쫓겨나고 반동분자 자녀들의 수용소 겸 특수학교로 강제 전학을 당하죠. 아버지는 홍위병들에게 끌려가 갖은 수모를 당한 뒤 8년간 독방에 연금 조치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반동분자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7년간 감호 조치와 강제 노동에 처해졌죠. 시진핑의 이복 누나인 시어핑은 홍위병들로부터 온갖 폭행과 모욕을 당한 뒤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중학교를 간신히 졸업한 시진핑은 1969년 16살 때 베이징을 떠나죠. 당시는 상산 하향운동이 일어나던 때였습니다. 상산 하향이란 산으로 올라가고 시골로 내려간다는 뜻으로, 마오쩌둥이 1968년부터 1980년까지 당원이나 공무원의 관료화를 막고자 도시 청년들을 농촌으로 보내 노동에 종사하게 한 운동입니다. 이때 1600만 명의 청년들을 농촌으로 보냈죠. 시진핑도 이들 중 한 명이었고요. 산시성의 옌촨원 량자오 마을로 내려간 시진핑의 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시골로 내려가면 홍위병들의 박해에서는 벗어날 수 있었지만 생전 처음 해보는 농촌일은 너무 힘들었고, 벼룩이 들끓
끓는 새벽남짓한 토굴에서 생활하며 굶주림에 떨어야 했거든요.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던 시진핑에겐 지옥 그 자체였죠. 결국 시진핑은 농촌에서의 고된 삶을 견디지 못해 3개월 만에 베이징으로 다시 올라갔지만 이모와 이모부의 설득으로 다시 량자오 마을로 내려가죠. 다시 돌아온 시진핑은 이때부터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시진핑은 약 7년 동안 열악한 토굴에서 생활하며 낮에는 자벽부, 수리공, 의료 보조원으로 일하고 밤이면 호롱불을 켜놓고 책을 읽으면서 학업에 열중했죠. 주민들의 생활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도 내고 마을의 우물을 파는 일에도 앞장섰습니다. 시진핑의 회고에 따르면 생존과 파멸의 문제를 부단히 생각하면서 조국과 인민을 위해 봉사해야겠다는 신념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는데 사실 이 모든 건 다시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봉사라기보다는 모범적인 생활을 해야 반동분자 딱지를 뗄 수 있었고 위협도 당하지 않으니까요. 베이징으로 돌아가고 싶기도 했고요. 공부는 할 수 있는 유일한 출세 수단이었죠. 실제로 당시 시진핑은 공산주의 청년단의 가입을 목표로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그렇게 7번의 시도 끝에 가입에 성공하고 1974년에는 공산당에도 입당하게 되죠. 1975년에는 22살이었던 시진핑이 칭화대학에 입학 추천서를 받게 되면서 시골 생활을 끝내고 마침내 베이징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시진핑의 삶은 호전되기 시작합니다. 시진핑이 칭화대 화공과에서 공부하는 동안 아버지 시중씨는 비로소 감시에서 풀려나게 되었고 마오쩌둥이 사망한 후 2년 뒤인 1978년에는 시중신이 16년 만에 누명을 벗고 정치 무대에 복귀하게 되었거든요. 1979년에 칭화대를 졸업한 시진핑은 광둥성 최고의 책임자로 발령받은 아버지 덕분에 중앙군사위원회의 비서장이던 껑비아오의 비서로 일하게 됩니다. 비서로 일하는 동안 시진핑은 현역 군인이 되어 껑비아오를 수행하면서 군 경험을 하게 되고 추후에 도움이 되는 인맥도 쌓게 되죠. 1980년에는 시진핑이 첫 번째 결혼을 하게 되는데 상대는 영국 대사를 지낸 고위 외교관의 딸 커링링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양가 부친들의 친밀에 의해 맺어졌으나 성격 차이로 인해 금방 파경을 맞았죠. 커링링은 외국 생활에 익숙했기 때문에 시진핑과의 따분한 신혼생활에 만족하지 못했고 결국 영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면서 두 사람은 자연스레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1982년에는 최고 간부가 되려면 지방정부 간부의 길을 걷는 것이 좋다는 아버지의 조언에 따라 시진핑은 돌연 사표를 내고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그는 허베이성 정딩현에서 당위원회 서기를 맡았는데 드라마 홍루몽의 세트장을 정딩현에 요치하여 정딩현을 전국적인 관광지로 만드는 데 성공하죠. 1985년에는 푸젠성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샤먼시 부시장이 되었고 나중에는 푸젠성 부서기 푸젠성장 자리까지 역임하며 17년 반 동안 푸젠성에서 공직 생활을 이어갑니다. 이 기간 동안 시진핑은 가정을 이루게 되죠. 당시 샤먼시 부시장이었던 시진핑은 친구의 소개로 9살 어린 여자와 맞선을 보게 되는데 이 여자가 바로 현재 중국의 영부인 펑리위안입니다. 펑리위안은 중국 공산당의 국민 가수로 당시 시진핑보다 훨씬 유명했는데 맞선 볼 남자가 외모나 밝히는 남자인지 아닌지 시험해 보겠다며 군복을 입고 맞선 자리에 나섰죠. 시진핑은 펑리위안의 외모가 아닌 그녀의 노래에 관심을 보였고 두 사람은 금세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며 1년 만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했듯 이 시기엔 펑리위안이 톱스타로서 훨씬 유명했기 때문에 시진핑은 한동안 펑리위안의 남편으로 불렸죠. 펑리위안의 유명세와 인기는 시진핑의 정치 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1997년에는 시진핑이 중국 공산당 제15차 당대회에서 중앙위 후보위원회에 당선되는데 151명 가운데 151이 꼴찌로 당선되었습니다. 순위만 놓고 보면 처참한 결과였지만 후보위원회에 들어간 것 자체가 대단하기는 하죠. 하지만 이것도 아버지를 통한 특혜로 들어간 것입니다. 백이라는 말이죠. 원래 중앙위 후보위원은 150명까지 뽑는데 시진핑의 입성을 위해 한 명을 지원했다는 관측도 있거든요. 25년 동안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지방을 전전하며 정치 경력을 쌓던 시진핑이 두각을 드러낸 것은 2007년부터였습니다. 당시 최고 지도자였던 장쩌민이 차기 주석으로 밀던 천량위가 사회보장기금 비리로 인해 상하이 서기직에서 낙마하면서 시진핑이 후임으로 발탁되었거든요. 펑리위안의 남편으로 불리며 지방 관료로 일하던 시진핑이 중국 경제도시 상하이를 책임지게 된 것이죠. 게다가 10개월 뒤 시진핑은 중국 최고 권력기관인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에 임명되어 비로소 권력의 중심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시진핑은 최고 지도자 자리와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당시는 장쩌민이 이끄는 상하이반과 후신타오가 이끄는 공청단이 국가주석 후계자 자리를 놓고 세력 싸움을 벌이던 때였는데 시진핑이 속한 태자당은 상대적으로 힘이 약했거든요. 장점은 하나였습니다. 적이 없다는 것이었죠. 어디 하나 밑보인 적 없는 둥글둥글한 느낌으로 존재했습니다. 공청당과 상하이방은 서로의 세력을 견제하고자 시진핑을 국가주석 후계자로 세우죠. 어차피 권력은 우리한테 있다. 언제든지 저 공 같은 시진핑은 끌어내릴 수 있으니 허수아비로 세워두자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진핑은 막강한 경쟁 후보였던 리커창과 보시라이를 제치고 2008년 부주석 자리에 오르게 되었죠. 5년 뒤인 2012년 11월 15일 시진핑은 마침내 중국 공산당 총서기와 중앙군사위 주석을 물려받고 2013년 3월 17일에 국가 주석에 선출되어 중국의 최고 지도자로 등극하게 됩니다. 조용하고 튀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아오던 공청당과 상하이방이 허수아비로 세운 시진핑은 정권을 잡은 후 이빨을 드러내죠. 모든 권력이 시진핑에게 집중된 가운데 시진핑은 국가주석 취임사에서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하며 호랑이든 파리든 모두 때려잡겠다고 외쳤습니다. 호랑이는 공산당의 고위 간부, 파리는 하급 관리를 뜻하는데 이 발언은 중국인들로부터 열렬한 호응을 얻으며 시진핑의 정권 장악력을 높여주었죠. 시진핑은 국가주석 취임 이후 현재 이르기까지 무려 370만 명이 넘는 관리를 부패 혐의로 처벌했습니다. 중국에는 상무위원급 이상 최고 지도부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었는데 시진핑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수많은 호랑이와 파리들을 때려잡고 있죠. 고위 관료들과 기업인들이 골프장에서 관계를 맺으며 부정부패를 저지른다는 이유로 골프장을 대거 폐쇄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전 영상 황금 방패에서 나왔던 태낭 프로젝트를 통해 1000명이 넘는 해외 도피 사범을 검거하기도 했고요. 부패 척결은 좋은 거 아니냐 싶으실 수 있는데 물론 좋죠. 하지만 시진핑의 부패 척결은 마음에 안 드는 호랑이 사냥입니다. 정적을 없애서 장기 집권의 기반을 닦으려는 것이죠. 실제로 시진핑을 견제할 만한 거물급 인사들이 반부패 운동에 의해 전부 제거됐거든요. 반부패 운동으로 정권 장악력을 높인 시진핑은 2018년 헌법에서 국가주석 연임 제한 규정을 없애버립니다. 원래 중국의 국가주석직은 2연임 즉 10년까지가 최대인데 제한 규정을 삭제해서 종심 집권의 기틀을 만든 것이죠. 중국의 국부인 마오쩌둥 역시 국가주석은 한 차례만 연임했기 때문에 3연임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연임을 하면서 시진핑의 권력은 더 강해졌고요. 시진핑이 연임으로 만족하지 않고 종심 집권을 이어갈 것이란 평가를 받는 가운데 시진핑 집권 3기가 공식 출범한 지 3달이 지났습니다. 현재 시진핑은 만 70세이지만 그의 부모님이 모두 장수했기 때문에 앞으로 20년은 더 집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죠. 권부 10년, 화무 11호. 권세는 10년을 넘기지 못하고 열의 붉은 꽃은 없다는 말이 시진핑에게는 통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오쩌둥 이래 가장 강력한 중국의 독재자 시진핑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